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상점 4주 환상 6효 운명론 11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이미 사주에 있다. 월봉인수 수직교편 교육자의 사주. 자, 오늘은 사주로 직업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요 여자분이 오셨어요. 28살 되는 무인년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첫 마디가 선생님, 저는 무슨 직업을 해야 좋을까요? 자, 사주에서 직업을 보는 방법은 사주에 있는 오행에 바로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또 대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리고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곳은 대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업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의 운과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사주의 흐름, 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직업을 선택을 하면 일생 그 한 가지 직업에 아주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만약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평생 공무원 생활해서 또 직장 생활해서 그 한 직장에서 뼈를 묻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직업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하는 것은 별로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은 이미 그런 세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해서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 어디 그렇게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 계수일주가 일단은 바로 언제 태어났냐 하면 계수일주가 인월에 태어났거든요. 인월이면 입춘이 들어오고 나서 5일 후에 태어났어요. 5일 후. 그러니까 입춘이 들어와가지고, 입춘이 되게 이제 언제 들어오냐면 2월, 양력으로 2월 4일 날 들어오잖아요. 또 4일이나 5일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4일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5일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쯤 되면 봄은 됐다고 그러는데 출래불사춘이죠. 봄은 됐다고 그러는데 추워요. 역시. 그러기 때문에 계수일주 물이잖아요. 또 물이 추우면 바로 수환불류죠. 물이 추우면 얼잖아요. 그런데 물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를 못한다 이거죠. 수환불류.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불이 필요하다 이거죠. 얼음을 녹일 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주에 보면 경신금이 2개가 떴거든요. 금은 바로 물을 차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지도 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금이거든요.
금. 그래서 금이 너무 많다 이거지. 금이. 두 번째는 금이 많아서 금한 순행하다 이거지. 금은 역시 찬 거예요. 왜? 금생수해니까. 그래서 수가 냉하다 이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목과 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화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화만 가지고도. 목이 있어야 화가 살아나니까 바로 목화가 희용신이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고 이와 같이 사주에 금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바로 세 번째 금이 강하다는 것은 금은 여기서 인수라고 그러죠. 인수는 바로 요거는 숫자는 인근 숫자거든요. 인근이라는 것은 바로 도장의 끈이에요. 옛날에는 관리들이 서울에서 임명이 돼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주 군수가 내가 임명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공주 군수의 직인을 줘요. 그러면 그 직인을 허리에 찰 수 있게끔 끈으로 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허리에 차고 가는 거예요. 마패도 허리에 차고 다니던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근수, 인수라는 것은 바로 관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관리. 그래서 관리를 상징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관리를 상징하는 도장이 있어요. 전부 다. 과장급 이상은 전부 다 도장이 있어요.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거를 찍어야 옛날에는 그 과장의 행세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학문을 상징을 해요. 학문, 교육, 또 공부 이런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흐름은 지금 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금이, 여기도 금. 그러고 바로 수생목으로 기가 흘러서. 이는 바로 또 뭐냐면 목이거든요. 목인데 이것은 식신상관이거든요. 식신상관은 바로 내 후배. 내가 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후배. 후배. 제자. 그러면 인수는 선생님이고 제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도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제자가 없으면, 학생이 없으면 학과가 폐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학교가 바로 존립이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에 가서 있고, 연에 가서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교육자가 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주를 분석하는 책 중에서 바로 이석영 선생님이 지으신 사주첩경이 있거든요. 사주첩경 2권에 보면 직업편이 나와요. 직업편이. 근데 이제 그 이석영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서 책도 체계적으로 사주첩경 6권을 내셨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학자로서 사주첩경 같은 책 6권을 낸 사람이 없었어요. 뭐 대단하다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서 빅3에 해당된다고 하는 도계 박재환 선생님, 대전에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재산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 박도사라고 부산에 사시던 박재환 선생님, 그 양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책을 한 권도 안 만들으셨어요. 도계 박재환 선생님이 명리요강이라는 걸 하나 만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주첩경에다 대면 명리요강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양반이 또 다른 그 감정한 책도 하나 내시고 무슨 사전도 내시고 그러는데 역시 이소경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많은 책을 내셨는데 사주첩경 2권에 보면 신살육친 간명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살육친 간명결. 여기에 보면 직업을 선택하는 항목이 쫙 나와요. 각 직업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역학하는 사람들의 직업도 있고, 뭐 공무원 할 사람, 선생 할 사람, 뭐 이런데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뭐라고 나왔느냐면, 첫 번째가 월봉인수. 월에 가서 인수를 놓으면 수직교편이다. 그래. 손에 교편을 잡는다. 교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해초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편지에도 뭐 지도 편달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안 쓰죠. 편이라는 게 바로 재칙편이거든요. 재칙으로 잘못된 걸 때려달라. 매를 때려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매를 때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의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잘못하면 많이 체벌을 당하고 벌을 쓰고 뭐 그런 것이 부지기수였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월봉인수 수직교편. 그 다음에 월봉상관 호명만인. 월봉상관. 월에 가서 상관을 놔요. 식신 놔도 상관없어요. 식신이나 상관을 놔도. 여기 지금 식신 놨잖아요. 여기 상관 놨잖아요. 월봉상관. 호명만인. 그러면 바로 학교에서 출석 부르잖아요. 아마 한 학교에 옛날에 초등학교는 한 5, 60명, 우리는 60명 정도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는 뭐 보통 50명, 60명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한 20명 되나요? 그러고 뭐 아주 옛날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에 가서 상관, 여기 학생이에요. 학생 후배가 있으면 바로 호명만인. 이름을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가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매일 부르니까
아침마다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년퇴직 할 때 10,000명은 부르겠죠. 그래서 호명만인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만약에, 여기에 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관은 바로 토인데, 토는 다 숨어 있잖아요. 토는. 그래서 세 번째는, 관인상생하면, 신등공문이다. 신등공문. 공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공직,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또 아니면 직장인. 이런 직업을 갖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28세에 이제 감정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는 바로 뭐가? 교육자가 가장 적성에 맞는다. 교육자가. 월봉인수라고 그랬죠? 월인데 위에 인수, 정인이 앉았죠? 그 다음에 연주에 편인이 앉았죠? 그리고 일지에 가서 또 뭐가? 유금 편인이 앉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가장 적성이고, 그 다음에 월봉 상관이라고 그랬죠? 여기 상관이 앉았잖아요. 인해 한목이 됐잖아요. 학생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학교 선생님이 적성이다. 그래서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으십니까? 이러니까 사주에서 뭐를 가르쳐 주겠어 지금. 이 양반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선생님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는 수습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다 이거예요. 졸업을 했는데 아직 임용고시는 안 보고 학교에 가서 미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수습 단계를 밟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제일 이 양반이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임용고시에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 임용고시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 같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임용고시만 지금 몇 년째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하면 되는데 또 안 해요. 계속 집에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굉장히 아주 가슴 아파하고 걱정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래서 월봉인수 수직교편, 월봉상관 호명만인. 그러고 이제 이 사주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편인이 앉았네요. 야, 이 정인은 바로 어머니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편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 편인은 누굴까요? 정인은 어머니인데 편인은 그럼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편인은 조보다.
근데 조부가 연주에 앉았으니까 연주는 바로 조상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조부모 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궁에 앉았죠, 딱. 앉았는데, 토생금, 아니, 금생수 해지. 이게 금이니까 금생수. 이거는 생하잖아요, 지금. 금생수. 수생목. 목을 생하잖아요. 그래서 조부 편의는 바로 신금인데, 연주 신금인데, 여기에서 해수를 생한다, 이거죠. 해는 바로 뭐예요? 임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물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금생수해죠. 그래가지고 인으로 합쳐져서 인의 한 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목은 바로 재가 되잖아요. 목은 바로 식신상관인데, 요 속에는 바로 뭐가 들어있냐면 병화가 들어있잖아요. 병화. 그래서 재가 됐다는 거죠. 재가 장생이 됐잖아요. 장생.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통. 여기에 바로 병화가 인의 갑병무가 들어있으니까 갑병무, 무관이잖아요. 그래서 식재관이 들어있어서 아버지 때까지, 여기는 아버지 부모궁이니까 아버지 때까지 재산이 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때까지 재산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안이 굉장히 명문가일 것이다. 왜? 식재관이 월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돈을 많이 벌으셔서 그 재산을 아버지한테 물려. 아버지는 또 공무원으로서 재산도 많고 권력도 세고, 그래서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바로 명문가 집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부러워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인년에 이제 왔으니까 내년이 되면 김효년이 되잖아요. 내년 김효년에는 운세가 어떤가? 29세 김효년에는 관이 나타났죠. 관이 나타났는데 이 관이 바로 뭐냐면 칠살이죠. 칠살이 월주의 경금으로 살인상생이 되죠. 살인상생. 그래서 시험은 잘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일지유호고 묘유충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이 이게 인수 아니에요. 시험인데 요게 충이 되니까,
그러고 요 묘는 바로 또 뭐냐면 임계사묘가 사와 묘가 천을귀인이라고 그랬죠. 천을귀인이 충으로 파괴되니까 흉하다. 요래서 좀 장애가 있을까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지금 29세잖아요. 29세는 바로 29세는 연주 운한이 바로 1에서 16세고 월주 운한은 17에서 32세 사이거든요. 이것은 연주고 여기는 월주고 일주는 그러면 어떠냐? 33세에서 48세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일주잖아요. 근데 운한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지금은 29세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관인상생이 되고 천을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합격된다고 공부도 안 하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의 관상을 보니까 어떠냐 하면 얼굴이 굉장히 아주 유순하게 생겼어요. 눈썹이 맑고 단정하고 인당이 바로 평정하고 눈빛이 강하지 않고 아주 순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유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특징은 바로 공격적이질 않다 이거죠.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인상이 바로 학문하는 사람, 이러한 학당형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교육자, 이런 분을 바로 만나게 됐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한 줄로 정제하면 강한 인수가 있어서, 그리고 월주에 가서 인수가 있고 월에 가서 식신상관 제자가 있어서 이 양반은 교육자가 아주 적성에 맞는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로 한번 교육자가 되면 평생을 존경받는 교육자로서 바로 자기 임무를 다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제자들도 공부를 그 교육대학을 나와갖고 평생을 교직에서 이제 몸담고 계시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다 많아서 80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현직을 떠나서 있지만, 그분들도 사회에 나와서도 꾸준하게 서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전시회도 열고, 그러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시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은 그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들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내 제자들이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지금 금년에 80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84, 5세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선생보다 사실은 제자가 더 나이가 더 많은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